안녕하십니까. 명화속 오페라에서 명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전혜주입니다. 수십 년째 문화예술 관련 강의를 진행했지만 오페라에만 나온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동영상 강의 역시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페라 하면 저에게는 참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에서 오페라를 접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기에 이번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명화속 오페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중기를 대표하는 작품인 리골레토입니다. 오페라 리골레토는 비웃음과 신랄한 풍자를 날리는 곱추 어릿광된 리골레토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리골레토와 관련된 명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페라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골레토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를 비판하며 쓴 희곡 왕은 진리다, 환락의 왕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다의 주인공은 당연히 프랑스와 1세겠지요. 프랑스와 1세는 16세기 전반 프랑스를 통치한 왕으로서 프랑스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프랑스에 도입한 것이죠. 왕이 프랑스로 초대한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프랑스에서 마지막 3년 말년을 보냈으며 왕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다빈치는 프랑스에 올 때 모나리자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이유로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아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이 시절로부터 3세기가 흐른 뒤 빅토르 위고가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희곡을 쓴 것입니다. 위고는 왕의 호색 행위에 주목했으며 그의 희곡 왕은 진리다가 상연될 즈음에 프랑스는 왕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으며 이 연극은 결국 금지되었습니다. 무려 50년이나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 작품은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빈치를 아버지라 부를 만큼 존경했고 애정을 보였으며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훗날 화가들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하기도 했지요. 자, 그럼 명화를 감상해 보실까요? 다빈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프랑스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프랑스 여행 가셔서 루브르 박물관 안 가보신 분 얼마나 될까요? 이 사진들을 보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하기 위해서 어, 그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얀 부분으로 표시한 여기 있는 이 작품은 누구일까요? 프랑스와 1세입니다.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여기 이곳에 두게 된 장본인이죠. 혹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가시게 된다면 이 작품도 같이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페라의 원작과 관련된 명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보실 명화는 리골레토 오페라 속 어릿광대의 모습과 관련된 작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17세기 유럽 회화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궁중의 낭장이들을 많이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궁중의 어리 꽝대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하찮게 그저 없었지요. 살아있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고 외환동물 같은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 난장이를 그린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는 난장이들이 강렬한 눈빛에서 인간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시 작품 감상해 보겠습니다. 위고의 희곡 왕은 진리다는 베르디에 의해 오페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공연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오페라의 내용을 변경한 후에야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작품의 배경을 프랑스에서 북이탈리아로, 국왕 프랑스와 1세는 이름 없는 공작으로, 저주라는 제목은 어릿광대 이름인 니골레토로 변경되어 초연되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감상할 명화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어릿광대 니골레토의 사랑, 즉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과 연관된 명화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니골레토가 딸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컸고 그 안에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절규가 다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명화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네, 노르웨이 출신의 대표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판화가인 에드바르드 뭉크의 작품입니다. 뭉크의 어떤 작품요? 절규. 절규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가 남긴 글입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이며 판화가이죠. 심리학적이고 감성적인 주제들을 강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절규는 실존의 고통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의 현대인들한테 상당한 많은 공감대를 얻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년 시절에 경험한 질병과 광기, 가족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왜곡된 형태로 강렬한 색채로 담아 표현되었습니다. 생의 프리즈, 삶, 사랑, 중요에 관한 시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리와 살아있는 자로서의 고통과 불안, 공포의 감정을 깊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뭉크의 작품 속 수많은 감정 중에서 불안과 공포, 죽음, 저주 같은 것은 오페라 리골레토의 어릿광대 리골레토의 감정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절규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재료로 그려졌습니다. 앞에서 보신 작품처럼 뭉크의 이 작품 시리즈는 뒤쪽에 본 붉은 색깔의 휘감길 듯한 그 하늘이 사실 이 지역의 해질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뭉코에게는 가족의 죽음, 불안, 공포로 붉게 느껴지는 것이 픽픽스로 생각되었던 거죠. 뭉크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가족같이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리즈의 비슷한 재료로 똑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템페라 파스텔로 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했던 많이 보았던 작품이고요. 옆에는 파나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파스텔로 그려는 가장 절규의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파스텔로 똑같은 작품을 뭉크가 그렸습니다. 그 옆에 작품 오른쪽의 작품은 크레용과 오일을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뭉크는 같은 작품을 비슷한 시리즈로 많이 그렸고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면 그와 똑같은 작품을 하나 더 그려서 수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뭉크의 달빛과 달빛의 하우스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페라에서 공작을 주기로 했던 그날 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공작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와 그때의 어두운 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감상해 보고 싶어서 가져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작품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옥진의 작품입니다. 장옥진은 딸에 대한 상황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번에 감상할 작품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입니다. 작품을 보면 젊은 여인이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젖을 주고 있죠. 이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른 채 작품을 감상한다면 많은 상상을 유발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나요? 오페라에서 리골레토의 딸에 대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딸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로마 시대의 시몬이라는 아버지가 용모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방법이 사형이었어요. 굶어서 죽이는 사형이었죠. 시몬의 딸 페로는 감옥 살인 아버지를 면회를 갑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너무나 힘들어했죠. 힘들어했던 페로는 그 당시 출산 직후였기 때문에 젖을 아기에게 물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 몰라 했던 페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페로의 효심에 감동한 왕이 시몬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지만 오늘 저는 루벤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리골레토와 관련된 명화를 얘기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 딸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나누어 한 것 같은데 여기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레이디 고다이바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레이디 고바이다인데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보셔야지 작품에 대한 감상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11세기경 영국 코벤트리 영주의 부인 고다이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작품으로 그린 것이죠.
자,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인 영주가 과다한 세금을 백성에게 징수하자 세금 감면을 호소한 부인에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벗은 몸으로 영지를 한 바퀴 돌면 생각해 보겠다. 부인은 고심했죠.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영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영주는 결국 세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오른 왼쪽 그림은 영주와 부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겠죠. 상상을 하자면 결국 부인은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백성을 위해서 부인은 마을을 돌기 위해서 말을 탑니다. 마을을 도는 과정에서 옷을 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러면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 마을에 많은 건물들이 보면 조용합니다. 창문이 닫혀 있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고바이다 부인이 영지를 돌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다이바 부인의 숭고한 백성에 대한 사랑은 결국 영국 코틀랜드시의 동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초콜릿, 빌게 초콜릿, 고디바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오페라 리골레트와 관련된 명화 얘기를 했습니다. 모쪼록 다음 강의는 영상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